네, 구원 투수가 없는 경기장은 조용하고 한편으로는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연규금이라는 선수가 막판에 짠하고 나타나서 경기 분위기를 살려놓는가 싶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선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별로는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서동수 대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만 하면은 저희 MVP 한 번씩 방문을 좀 해주시는데요. 오늘 경기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관중이 없는 아주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예선전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리 내가 홈런을 쳐봤자 맞아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아주 좀 썰렁했던 증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네. 조용한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그래. 좀 그러니까 종목만 잘 네. 골랐으면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종목이 잘 하긴요. 골라지나요? 맞아요. 종목 항상 우리가 하는 말로 끝나고 나면 종목 잘 골랐으면 좋은 장인데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포트를 짰어도 오늘 1% 먹었으면 잘한 정도일 것 같고요. 1%나 1, 2% 정도 남짓으로.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완벽한 비유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재미없는 얘기 말고는. 근데 딱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오늘 뭔가 좀 기운이 빠져요. 좀 날씨는 많이 쌀쌀해지고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투자 생활에서는 뭔가 기지개를 쫙 펼 수 있었던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지가 않네요. 오늘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2번 타자는 제일기획이었고요. 3번 BJF 리테일과 4번 화승인더, 5번 SK하이닉스, 6번 홈캐스트였고요. 7번 코롱생명과학, 8번 LG디스플레이, 9번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역시나 늘 좀 부진한 선수는 9번 타자로 지목이 되죠. 한국항공우주 오늘 2% 정도 밀려나면서 홀로 부진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좀 출루를 했는데 홈런도 없었고 안타도 없었습니다. 1, 2루타 정도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선수들? 네, 선수들 조금 잘하는 친구들만 그냥 무난한 안타 정도만 쳤던 이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IG 넥스원이라든가 화승인더라든가 조금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메이저리그로 데려가야 되겠다 정도는 아닌 수준.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평타 이상하면 오늘은 잘한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은요? 저 4번 타자 화승인더 오늘 홈런이 상한가였나요? 아니에요. 화승인더 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좀 가느다란 것 같은데 4번 치고는 맷집이나 등치가 좀 저는 4번에 있다고요? SK 하이닉스 추천이요. 예. 4번이 제 좀 생각이고요. 예, 네. 오늘 4번 타자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LIG 넥소는 오늘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이게. 네. 상장하고 나서 종가로는 아마 신고가 냈어. 근데 주가가 워낙에 아까 한시 했던 또 보합 들어갔다가 누가 좀 요거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량도 별로 없고요. 이게 물량이 거의 10%인가 20%밖에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아마 되게 가벼운 주식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잠겨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이충환 대리하고 금방 전에 통화하다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차이나 나우 해주시는 분이요. 네, 네. 대만, 중국에서 대만, 하여튼 인수하게 할 수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단 이 재료를 반영해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더 지켜보자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시황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일단 오늘 하루로는 좀 잘 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항공우주가 못 친 것은 맞는데 시초가 대비로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입니다. 네. 6, 7%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8번은 연기금이 아마 샀을 것 같은데 어제 맞아요. 오늘요. 네, 네. 계속 연기금이 그런 네. 저 PBR IT군 포함해서 화장품이랑 이런 것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딱히 한쪽으로 보통 저희가 라인업을 구성하면 관심이 좀 쏠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관심 선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일단 저는 LIG 넥스원 이게 잘 아무도 안 보는 선수거든요. 근데 좀 내공이 있는 선수는 확실하구나. 그리고 약간 좀 섹터 자체가
좀 없던 섹터에 좀 진입을 했던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방산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미사일 만드는 회사죠. 네. 유도무기 만드는 회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미사일 자체를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자체를 원래 못 만들게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넣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정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미사일을 좀 허용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산화로 지금 대체를 좀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섹터 내에서 요즘 뭐 전쟁 전운이 감돌 정도로 좀 긴장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열의에 있는 국가가 단 한 개 국가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끼어서 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군사 무기라든가 이런 이제 선진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미사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일단 산업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는 트렌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제 KF-X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뭐 기술 이전이라는 뭐 이런 큰 걸림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예, 그래도 주가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가져가기 싫어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이걸로 좀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항공우주 4만 원대 추천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계시면 거의 두세 배 냈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좀 바꾸시고 있나 이쪽으로? 덜고 뭐 LIG로 간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유사한 섹터잖아요. 이게 유사 섹터고 어떻게 보면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안에 또 이제 민수용 이제 그 뭐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뭐 동체 비행기 동체 만드는 이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100% 매출 자체가 뭐 국방 그 역 개선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 이 무기 관련된 매출로 100%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덩치도 좀 되는 편이고 그 예전에 이제 4만 원짜리 항공우주가 뭐 2만 원 갔다가 10만 원 가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좋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섹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대체하는 느낌들이 좀 많이 나고 있다. 회사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 정도의 멀티플이 맞느냐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물론. 한 20배 정도면 비싸다고 보세요 그러면? 20배 조금 넘어가나?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좀 어중간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는 주식이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붕괴가 오면서 조금 망가졌을 때 이렇게 좀 탄탄하고 좀 독점적인 기업들이 다음에 이제 좀 공짜로 무위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상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리고 대형주를 투자하는 선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별거 아닌 거 많이 오른 것 같고 하기 싫어도 한 번 정도 지켜보시다가 다음에 뭔가 흔들리는 구석이 나올 때 뭐 항공우주로 치면은 2만 원이 되는 그런 구간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어떤 자신감 있게 사도 된다. 우리나라 지금 대형주 섹터 중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척박하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섹터다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방위 산업의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통 주식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지금 상장한 지 한 2달이 채 안 됐거든요. 우상향 패턴 기록하면서 오늘 또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저는 하이닉스입니다. 네. 이 하이닉스를 봤더니요, 올해 그 6월달 고점이 뭐 6월 3일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그날 이후로 어제까지 1조 5천억을 받았어요. 던진 쪽은 외국인 거의 다 그냥 넘겼고요. 네. 외국인이 거의 5천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도 한 7천만 주 정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6천억 정도. 수량으로는 한 2천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거든요. 이 회사는 저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현대그룹 부도나고 뭐 막 그때 빅딜하고 김대중 대통령 나와가지고 막 그 빅딜 시키고 막 할 때
LG랑 바꿔치기 하고 뭐 현대전자가 섞어지게 되면서 망했다가 산은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이제 SK가 가져가면서 약간 이제 구도는 좋아졌는데요. 저하고는 되게 잘 맞는 주식인데 올해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6월달 이후로는 5만 원에서 저는 한 4만 원대만 안 빠질 걸로 봤는데 3만 원까지 지금 꺾여서 내려와 있는 네. 상태고 지분율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 1조 5천억 정리하면서 6.7%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6월 고점에서 공매도는 같은 기간 동안 한 1조 한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 아직도 대차 잔고는 거의 한 7천억 정도로 지금 그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충환 대리한테 들은 얘기가 계속 남아가지고 그게 내일 만약에 좀 커지면 그게 엊그제 나온 재료인지 아니면 오늘 새로 나온 재료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만 쪽을 중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하면 좀 더 뭐 피해를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는 좀 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이닉스는 싼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워낙에 중국 쪽 이슈가 좀 크게 나와서 그 부분이 계속 다들 아쉬워 계신 재료일 텐데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코너에서 들으신 내용도 뭔가 중국이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도 잘 박차를 헷갈려가지고 벌였다. 제가 2번이나 질문했어요. 네.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대만 업체를 그동안에는 못하겠다 막아놨었는데 네.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특히 중국이 들어와서 뭐 인수하고 이러는 거를 네. 대만이 이제 그걸 해지할 가능성이 뭐 있다 이런 쪽으로 약간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주가가 아까 TSMC는 올랐는데 뭐 또 미디어텍은 만약에 미디어텍이 등치가 있어도 중국이 탐내는 업체일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좀 깔끔하게 네.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지금 네. 최근 대만 정부가 반도체 설계 나왔어요, 분야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중국 본토 기업 투자를 금지해왔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 이런 뉴스예요? 내용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뉴스예요? 오늘 오후에 나온 아, 뉴스고요.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들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그렇게 세면 부담스럽죠.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쵸, 어쨌든 오늘은 부담스럽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디램 시장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헤게모니를 이제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 자체가 5만 원까지 오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순이익을 증가를 시키는 뭔가 좀 헤게모니를 뭔가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가져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5만 원은 달성을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업사이드 측면에서 이 회사가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치킨 게임의 상대가 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양산해내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으로 휘둘르고 기술로 휘둘르게 되면 SK 하이닉스 디램 하나 가지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많은 기관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뭐 결국에는 마진 경쟁형 비즈니스 들어가는데 네. 중국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까지나 버틸 수 있겠어. 감익 가능성도 커 보이고 네. 추가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게 이 디램 시장의 한계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어떻게든 진출을 하려고 엑시노스를 갤럭시 신제품에다 집어넣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디램 시장은 뭐 언젠가는 중국에게 뺏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은 성세리님 같은 경우는 약간 비중 축소, 그리고 허 위원님은 트레이딩 바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트레이딩 저는 그 얘기 제가 참아 못했거든요. 트레이딩 바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하이닉스는 그 OCI 가져갔으니까요. SK 쪽에서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만 원대면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대면 요것만 안 깨진다 그러면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BR 한 배나 내년도에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한 3, 4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4까지 맞춘다고 하면요, PBR을. 네. 그러면 한 3만 원 중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 3,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길게 봐서. 예. 네, IT 기업이 PBR을 네.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업사이드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아니, 작용하는 게 맞는 지지선이 거예요. 아니고 지금 PBR이 1.2배 수준인가밖에 안 나와요. 1.2인가 인데 내년도에 그
네트가 포함이 안 된 거 쓰니까 땡겨다 쓴다고 했을 때 그거 그대로 좀 곱해서 ROE가 20% 나오니까 예사가. 그러니까 기준 네, 그죠. 밸류에이션은 맞는데 그렇죠. 예. 제가 봤을 ROE가 때 한 20%니까. 근데 테크 기업이 네. 밸류 와, 와, PBR로 와, 네. 1배 가까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PBR로 1배가 넘으면 테크는 위험하다고요? 가까이 가면은 위험하다고. 하드웨어 쪽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저는 무조건 몇 SK 배는 가야 된다고 봐요. 하이닉스가 좀 핫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열띤 경쟁을, 열띤 토론을 지금 이어가고 주가는 있는데 최근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남 얘기 끝나고 두 분이서 더 긴히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선수 저희가 더 볼게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이게 이제 좀 슈퍼 루키 같은 맞아 체급도 안 되고 아직 홈런을 엄청나게 때려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선수는 아닌데요. 네. 화승인더가 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지의 그림들이 실적으로 최근에 3분기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화승인더를 보통 보시는 분들이 뭐 아디다스가 좋고 나이키가 좋고 뭐 계절성에 따라서 뭐 여기에다 OEM 넣고 있는 기업들이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화승인더 자체가 이제 아디다스라는 이제 그 엔드 그 캡티브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아디다스 내에서 신발 하나 이거 신제품이니까 이거 찍어내 그러면은 보통 회사들이 그 OEM 하는 업체들이 한 90일 두세 달이 걸린다 그래요. 그거를 대량 그 생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걸 한 30일까지 축소를 시키면서 아디다스 내에서 그 쉐어 MS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베트남 쪽, 그러니까 전 세계 요즘에 많은 제조업 경쟁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싼 인건비라든가 뭐 손재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건희 회장께서도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베트남 내에서 캐펙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 2배냐, 4배냐, 5배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 정보 거의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 3분기 전통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비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랬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그래서 올해 한 4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200억, 300억. 그러니까 4분기 완전 전통적인 성수기거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수기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운동화를 많이 사나 봐요. 많이 사는 것 같은데 130억이 나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그게 캐파도 캐파인데 환율 영향이 크지 않았나요? 환율 영향이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네. 영향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나던 분기가 130억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면. 3분기에. 예, 3분기에. 3분기 났었다고요? 네네, 났었다. 네. 그래서 4분기가 보통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주주 명부 등재되는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요. 요게 엑시트가 되고 나서면 이건 25억인가요? 10억 뭐 이런 건가요? 네? 10억 이상? 25억 이상?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금액이? 뭐 그럼 한 1, 20억 정도 이상 대주주가 그런 큰 선들이 일단 몇십억 단위로 사는 분들은 절대 연말에 그거는 안 올리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신문에. 뭐 다 세무조사 들어와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몸을 감추시는 분들이 좀 시간이 그래서 지나고 최근에 나면 좀 빠진 게 다 그런 물량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영업이익도 아니고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땐 이거는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던 피로감 플러스 연말 그 주주명부 등재되는 그 부담감이 수급으로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만약에 수급이 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틀 전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약간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들. 최근에 한 20일 영업일 동안에 네. 장중에 올랐다가도 이런 매력 때문에 샀다가도 다 걷다 대고 다 매도를 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미끄러졌었거든요. 근데 이가 지금 오늘 이틀째 보이는 패턴은 네. 그 끝에 시장에서 무너진 적이 없다라는 것은 여건 뭔가 좀 수급의 변화가 감지된 것이 아니냐. 네,
네, 이런 이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약간 눌려 있었는데 이제 그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 예상해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MVP 주시겠어요? 저 화승인더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앞으로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4번 타자로 이야기해 주신 화승인더 MVP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죠. 내일 경기에 어디 포인트 맞춰야 될지 핵심만 콕콕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인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뭐 GDP 성장률 수정치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시장이 오르는 패턴을 처음 보여주고 나서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그런 충격들이 외국인 수급들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주안점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점점 파는 규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티가 계속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변곡점을 형성을 할 터인데 여기에서 큰 외국인 매도 이런 것만 나오지 않으면 네. 다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 뭐 증권 시장이라든가 외국인 수급 좀 주안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살아있는 섹터들,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전기차 섹터가 주요 이평선에 지금 다가왔는데 이게 다시 좀 세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시장은 절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얘기가 좀 솔깃하네요.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저는 네, 세 명의 선수 네. 호명해 주시면 됩니다. 한미약품 화승인더, LIG 넥스원 이렇게 세 가지 뽑았습니다. 지금 두 선수는 오늘 이어서 내일까지도 좀 재등판해도 괜찮을 만한 선수로 언급해 주셨고 한미약품이 새롭네요. 네, 한미약품 네, 모르는 분도 없죠. 그렇죠. 네. 이 선순환 구조, 이 글로벌 피어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첫걸음을 한 주자입니다. 네. 이 주자 없이는 섹터,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가 설명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뭐 시장은 절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조정 나오고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기회가 없을까요?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는 오겠죠. 네. 이어서 두 선수도 좀 간략하게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예,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떻게 됐든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내년이 이제 풀 캐파시티가 돌아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는 수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뭐 이거는 뭐 당장 좀 들어가기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이 산업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쪽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를 준비하실 때요. 한미약품과 화승인더, LIG 넥스원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내일 경기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